안녕하세요, 사단입니다. 힘찬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육아로부터 해방되고 애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 사기에 대해서 그 수법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제가 살고 있는 그 대전에서 피해자가 속출했던 사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서 매매 심리가 꺾일까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월세 끼고 산 집의 전세 세입자 수도권 대전 피해 신고 속출. 월세를 끼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끼고 사면은 보통 뭐 1억, 2억 이렇게 차익을 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깡통이야. 나중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수도권과 대전 일대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1억 원만 투자하면 7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이 7%죠. 저는 뭐 이런 걸 볼 때 예금 금리보다 두세 배가 높다. 그러면 조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폰지 사기도 대부분 다 이렇고 요거는 폰지 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은 좀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대요. 서류만 보고 계약했지만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 그랬는데 반년도 안 돼서 전세 세입자가 나 보증금 돌려달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억짜리 깡통 오피스텔이 있어요. 깡통이라 말은 좀 그렇지만 매매가 2억이고 전세 임차인이 2억입니다. 이것의 집주인은 법인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있어요. 이 부동산 법인이 허위로 월세 임차인을 꾸며냅니다. 계약서도 가짜로 만들어내고 당연히 이 전세 임차인과 이 허위 임차인의 이름이 똑같겠죠. 번호는 다른 번호를 해놓고 깡통이지만 사실은 되게 높은 월세가 세팅되어 있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할 겁니다. 요거를 대전에 있는 중개사한테, 대전 시민한테 중개를 하라고 시켜요. 물론 대전 중개사도 잘 모르니까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중개를 하게 된 거겠죠. 이 대전 중개사와 대전 시민은 믿고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억짜리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인 척 매도를 하게 됩니다. 대전 중개사도 이걸 사기인지 모르고 중개를 한 거예요. 선량한 대전 시민은 2억을 부동산 매도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이제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세가 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쳐요. 얼마나 고수익입니까? 와, 오피스텔 잘 샀네 이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 전세 임차인이 저 이제 나갈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 대전 중개사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대전 중개사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이 대전 시민이 바보도 아니고 대전 중개사를 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거는 이 부동산 법인이 작정하고 이 허위 월세 임차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이 매수자와 허위 월세 임차인을 전화통화까지 시켜줬대요. 근데 어떻게 뭐 알 길이 있나? 전화통화만으로는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알 길이 없죠. 다행히 전세 임차인은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보증금이 환수 가능하거든요. 물론 깡통이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 뭐 낙찰가율이 손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요즘 매매가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할 것 같아요. 반면에 매수인은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보증 공제 증서라고 그 한 장짜리 주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걸로 혹시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1억 원, 공제금이 1억 원을 써서 주잖아요. 일단 공제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도 이걸로 1억밖에 못 받고, 이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이 공인중개사한테서 보증하는 금액이 1억 원인 거예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가 1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분해서 1000만 원씩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100%가 입증됐을 때 주는 거예요. 만약에 70%만 입증됐다. 그럼 이 공제증서에서 7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부동산 1억짜리 거래합니까? 대부분 2억, 3억, 뭐 10억짜리 거래하는데 1억 원짜리 공제증서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동산 법인을 쫓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 법인이 해산되고 돈이 다 청산된 다음에 사라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왜 당했을까요? 계약할 때, 우리 매매 계약할 때 보통 새끼고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사본을 요청을 하고 잔금을 하는 그날 원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허위 월세 계약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 월세 계약서인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를? 월세 계약서를 직거래를 했다 라고 하면은 알 길이 없죠. 매수자와 중개사가 외지인인 것을 노리고 사기를 친 거예요. 왜냐면 이 대전에 있는 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임차인을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매수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개사 믿고 거래를 한 거죠. 중개사도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현지에 있는 임차인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그 허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면 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 끼고 샀다면 이 과정을 피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서류를 믿고 중개사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돈이 없어서 전세 갭 투자만 하다 보니까 이런 매물은 제 레이더망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짜 임차인 계약서와 가짜 임차인과 통화하는데 연기까지 하면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를 보니까 뭐 전입세대 열람원을 띄워보라고 하는데 매수자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띄워볼 수 있을까?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그냥 전입일자랑 이름만 나옵니다. 그럼 가짜 월세 계약서에다가 똑같이 맞춰서 세팅하면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작정하고 덤비면 못 피하는 게 이 사기입니다. 근데 이 수법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에요.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아직도 피해자가 생긴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방 가능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임차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현지에 있는 중개사랑 하거나 단지 내 공인중개사한테 사십시오. 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이런 임대차 현황까지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에 걸릴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비 주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시키세요. 임차인 진짜 살고 있는지 밤에 노크해서 똑똑똑 해서 직접 대면하고 임대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라. 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껴있으면은 은행에서도 임대차 조사를 나갑니다. 이름은 누구고 전입은 언제 했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전입에서 사인까지 받아요. 은행처럼 했다라면 아마 이런 사기는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그런 과정이 귀찮았기 때문에 서류만 믿고 했더니 이렇게 사기를 당했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오피스텔 매매 사기 수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현재 임차인이 진짜 그 계약서가 맞는지 현장에 가서 대면해서 확인을 받아라. 은행이 하는 것처럼. 일단 전세 임차인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대전 시민 피해자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부동산 법인 꼭 잡아서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